인생이란 흐느끼는 로라에게 로리는 말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점점 무디어져 가는 것. 그래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것. 희미한 신문 속의 사건처럼 아득해서 나에게만 충실해지는 것. 정말 그런 게 인생일까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입니다. 정경자 씨, 박연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정경자 씨는. 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분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북클럽 애청자 박연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 북적북적 많이 들으시나 봐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듣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참여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가든 파티거든요. 네. 이거 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좀 쉽진 않죠. 네, 가든이 없습니다. 야외 나가서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좀 화려하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 파티를 통해서 소녀 로라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잔인하죠. 그러네요. 네, 성대한 파티가 일어나는가 하면 장례식이 네, 있고. 장례식이 있고 비참한 죽음이 네. 있고 그러네요. 인생을 알아가는 그 과정. 네, 오늘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는 뉴질랜드 그 웰링턴에서 그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합니다. 네네. 특별히 문학 수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 작가로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22살에 결혼을 해서 파경을 맞고 투구한 원고를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첫 단편집으로는 독일의 하숙집에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후 이제 서곡, 행복, 원유회, 비둘기 둥지 등 이렇게 단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여성 작가로서의 이렇게 재능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젊은 그 35세의 나이로 폐결핵으로 이렇게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작가는 사후 그 안톤 체호프와 영국 제1의 그 단편 작가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평가네요. 네. 캐서린 맨스필드. 예. 안톤 체호프가 같다면 극찬인데요. 네. 단편선으로는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 당시에 사실 여성들이 그 직업을 갖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작품은 정말 빛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줄거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는요.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만큼 완벽한 초여름날 세리던 가문의 딸 로라는 가든 파티를 준비합니다. 네. 정원에는 수백만 송이의 장미꽃도 피어나고 엄청난 양의 백합도 사들입니다. 악단도 부르고 유명한 셰프도 불러서 음식도 장만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랫동네에 사는 짐 마차꾼 스콧이라는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하층민이었지만 바로 아랫마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로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까이 아랫마을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파티를 취소해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로라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파티를 진행합니다. 네. 그렇게 파티가 끝나고 엄마는 체면치레로 로라에게 남은 빵들을 들려 조문을 가게 합니다. 네. 그곳에서 로라가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파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네. 사람이 죽었네요. 좀 사실 파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왜냐하면 그 풍악 소리가 아랫마을 음악 소리가 다, 밖으로 다 그렇죠. 들리잖아요. 그렇지.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파티를 결국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왜 하나 이렇게 보니까요. 참 예쁘구나 이런 말에 로라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예뻐 보이고 싶어서
파티를 멈추지 못하는 요 복잡한 마음이 참 재밌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로라 같을 때가 참 많은데요. 네네. 처음에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티를 할 수 있냐고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러다가 엄마가 모자를 씌워주면서 아우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정말 그림처럼 예쁘기도 하지. 어디 한번 거울에 비춰보렴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티를 하게 되는데 저도 로라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욕심이 더 큰 거죠, 네. 지금.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양심에 찔려하고 갈등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로라가 엄마 우리가 정말 지나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은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쁘다는 말에 정말 거울을 비춰보면서 네, 여자는 참 푹 빠지잖아요. 그 네. 그래서 사실 로라가 그 언니나 엄마에게 그리고 또 오빠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좀 전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희석시켜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말에 좀 맞춰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안 보여날 것 같았는데 내가 어떻게 파티를 해 이러다가 무심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음이 변해갑니다. 네. 사람 마음 변하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심상으로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파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 더 크니까 핑계가 막 나와요. 네, 핑계는 사실 엄마가 강행한다고 하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만 핑계일 뿐 결국은 하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그 모자를 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하기 싫은 거라고 할까? 속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네. 진심보다. 네. 제 경우에도 누가 이쁘다 그러면 뭐 피부가 너무 좋아 그러면 집에 가서 제가 더 바르고 막 신경 쓰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 경우에도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 나이 때가 딱 그런 네, 이쁘다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뭐 사실 뭐 장례식 갈 때도 예쁘게 하고 가려고 한다면서요. 우리 이런 네. 말 해도 되나요? 네. 아니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까만색 옷 중에서도 괜찮은 거 찾아 입고 가죠. 맞아요. 그죠? 너무 진짜 민낯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캐서린 맨스필드가 왜 이런 안톤 체홉 정도의 이런 극찬을 받는가 저는 이해가 갔어요. 읽으면서. 네. 그리고 또 이 엄마도 굉장히 밉게 나와요. 밉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로라한테 사실 악단 사람들이 와서 악단을 연주하게 되면 이 사람들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줘도 고마워하는 사람 고마워하지 않아. 너 오히려 초대한 사람들 즐거움을 망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밉상인데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아니 사실 로라의 그런 갈등하는 모습들이 인간적으로는 순수하고 좀 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네네. 애초에 그런 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씁쓸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저렇게 양심이나 순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은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엄마도 소녀 때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점점 무디어져 간 거 아닐까. 네. 그런데 로라 엄마가 초대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많은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꽃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절대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저 같아도 로라 엄마처럼 포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우리가 이런 엄마를 지금 셰리던 부인 이상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너 위험한 일에 절대 참견 마라. 응? 그러면서 먼저 너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아이들 싸울 때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 사실 누가 죽어도 파티를 즐기려는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좀 어리석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속마음이 진짜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할 건 다 하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혹시 길 가다가 싸우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말하셨군요.
그러고 로라 엄마가 그 네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자신의 네네. 집에서 죽었는지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거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책임인가 아닌가 먼저 따지게 되는데요. 네, 사람 목숨이 중요해 이렇게 네, 그렇죠. 말은 맞아요. 하지만 네.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하죠. 그 저희 집에도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먼저 불부터 끄는 게 아니고 사진부터 찍더라고요. 서류가 우선이다 보니까. 네.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이렇게 어렵네요, 네, 지금. 이야기할수록 불편한 지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다른 사람을 얼만큼 위할 수 있는 걸까? 그 타인의 어려움에 얼만큼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합리화시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사람마다 이제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잘 참고 또 남을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예, 또 속이 묻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동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요? 끝까지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나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남편은 고사하고 내 자식이 아파도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어디까지만 있더라. 가능하다. 이게 네, 제 몸 아프면 뭐 안 보이고. 자식이고 뭐 내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뭐 더 진솔하게 네. 얘기해 맞아요. 그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다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날 받아놓고 누가 죽으면 절대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네, 실제 맞아요.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르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마지막 장면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파티는 네. 결국 하잖아요. 다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에는 좀 진심으로 다가갔으면 했는데 뭐 네. 파티복 입고 장례식장 또 가잖아요. 네, 조문 정말. 가면서 그 파티복 입고 그 아랫마을 너무 사람들에게 이해한가요? 좀 상처도 주고 본인도 받는 이런 거 여기는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로라가 그 장례식에서 그 가족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죄의식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이 작가의 네네. 작가가 뭘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굉장히 사실은 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쵸.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사춘기 딸에게 드레스를 입힌 상태로 네. 장례식에 보내고 네, 파티복 입고. 네. 그런데 이제 또 딸은 그곳에 가서 그 마부인 스콧이라는 사람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쵸. 그 사람의 그 평안한 모습, 평안하게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죠. 예, 그리고 작가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네. 이게 반전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사실 이 반전이에요. 마부의 죽은 모습, 행복한 미소를 보지 않았다면 네네. 우리 이 소설이 좀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네. 행복한 미소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정말 죽음 앞에 행복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세리던 부인을 말하면 그런 네.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네. 그런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 못할 것 같아요. 예, 일그러진 얼굴로 죽어 있을 것 같은. 괴로워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작가가 우리는 사실은 누구한테 이렇게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초점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네. 그 마부의 죽음을 통해서 가난하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게 아닐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이 죽음이 들어가고요. 그 죽음에 이 행복한 미소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미안함 또는 슬픔 이런 것보다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가 어땠든 상관없이 네. 자, 다 두고 가는데 인생이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궁금하죠? 맞아요. 네. 네, 그럼 우리 2부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네, 오늘 정경자 씨 또 박연주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재밌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예. 네, 굉장히 좋은 토론이 되고 있는데요. 무거운 것 같아요, 좀 소설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2부에 그래서 우리가 2부가 있습니다. 네. 파티가 끝난 후에 이제 아빠와 가족들이 모여서요. 낮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걸렸겠죠. 네. 파티하는 내내 음악 소리는 나가고 뭔가 마음이 찜찜했을 텐데요. 아이가 6이나 있는 마차꾼이 죽은 이야기를 아빠가 하고 있어요. 네. 이때 셰리돈 부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6이나 되는 아이가 있었다는구나.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리돈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손으로 컵을 만지작거렸다. 저희는 왜 눈치 없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세리돈 부인은 갑자기 눈앞에 테이블에 샌드위치, 과자, 슈크림 등 손도 안 대는 음식들이 잔뜩 남아있는 게 보였다. 이대로 두면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좋은 생각이 있어. 바구니를 가져오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보내자. 어쨌든 아이들은 무척 좋아할 거야.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법석인데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지 않니, 로라? 하지만 엄마,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다니 그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런데 로라야,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는 너 같은 아이에겐 들려주지 않는 게 좋겠구나. 네. 아버지는 지금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었지만 이제 네. 파티가 끝나고 나니까 낮에 있었던 사건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그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네. 셰리던 부인이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면서 불편해하죠. 네. 그래서 반응이 지금 네. 예,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 발상이 너무 너무 이중적이고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싸서 저 사람들한테 어차피 버릴 거 보내야겠다. 이거 너무 정말 진상입니다, 솔직히. 네. 이 파티 끝났으니까 좀 마음으로 대해줘도 될 법한데 네. 그랬다. 생각하는 척 네. 하면서 어차피 뭐 음식을 버려야 하니까 위기만 모면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네. 그러네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함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어떤 그 전곡을 찌르는 거 아닌가요?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셰리던 부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네. 이 셰리던 부인을 욕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네. 그죠? 네, 저도 네. 어쩌면 세리던 부인과 진상인 이 모습이 사실 어떤 내 모습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런 모습 있죠. 네, 좀 민낯을 계속 드러내는데 네네. 정말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책임감이나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네. 남들 보기에는 진짜 그렇게 보이기 싫고. 네, 네 그렇죠. 이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그렇죠. 봐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속보여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저도 그런데요. 사실 그리고 아들을 보낼 법한데 딸을 보내잖아요. 네. 남은 음식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가는 길도 어둡던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왜냐하면 로라가 계속 네. 그 아랫마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갈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딸을 보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원래 이거 주고 싶어 했잖니? 이제 마음이 다르니까 로라는 계속 엄마한테 물어보죠. 이런 남은 음식을 줘도 괜찮을까요? 파티 음식인데 하면서 이제 이 아이는 불편해 하는데 엄마는 뭐 음식 주면 되지.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로라는 마음 지금 차이가 너무 커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맞아요. 공감하는 거고 네. 이 엄마는 이제 그 남은 음식을 주겠다 이러는데 마음 없이. 네, 그래서 사실 로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엄마한테
우리 아랫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보는 방향이 많이 틀려요. 예.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죠. 네, 엄마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첫 장면에도 나오잖아요. 네, 네, 일꾼들에게는 네. 일꾼답게 대해야 된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네. 이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로라는 처음부터 그 일꾼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 계급이 뭐 중요해. 정말 멋있다. 이렇게. 네, 맞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순수한, 친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청소년기인 아가씨여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로라의 마음에는 그런 순수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보고 아름다워하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계급 사회다 보니까 그 빈부 격차의 차이도 이렇게 있고 인간에 대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보면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엄마는 조금 이렇게 아랫마을에 가지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예. 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거기 네네.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표현은 못해도 그렇죠. 이 엄마가 겉으로 말은 못해. 거기는 계급이 다른 사람이야. 네. 아까 점점점에 보면 네. 그 너희 같은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격차도 좀 있었다. 예, 맞아요. 네. 그런데 로라 마음이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딱딱딱 자르니까 네, 아이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사실은 슬픈 마음 그것도 표현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전혀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 엄마가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들의 슬픔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음식은 나눠주지만 그 로라도 그 세리던 부인처럼 되지 않을까. 계속 배워서 그렇게 될 엄마한테, 거다. 예, 맞아요. 그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조금. 예. 네.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 엄마 밑에서 자라면. 네, 말투도 좀 비슷해지고. 계속 교육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 그런 거 다 차리고 살면 살기 힘들어. 네, 살기 힘들어. 사실 저희 지금 시대는 이제 이렇게 뭐 계급 사이가 없어도 우리가 조금 뭐 아파트만 조금 달라도 그곳에 가서 놀지 말라고 하는 정도. 요즘에 그렇죠. 정도잖아요. 네. 그런데 뭐 여기 계급 사이에서는 오죽이나 더 하겠어요? 예, 네, 더 하죠. 네, 좋은 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놀아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잘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로라 같은 마음도 있고요. 그 시리던 부인 같은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점점 이제 무뎌져 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마음에도 그런데요. 그 로라 같은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그 길 가다가 이렇게 불쌍한 노인들 보면 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사무소까지 쫓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노인들 좀 보살펴줘라. 그리고 요즘에도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러고 다닙니다. 좀 순수하다고 좀 봐주세요. 오지랖이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그 관심은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리던 부인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안 해 드세요. 귀찮다고.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어머니한테 그 순수하게 말을 또 못해요. 그냥 몸도 아프신데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이중적이시네요. 이중적. 예. 그러니까 시리던 같은 마음도 있다. 네. 진솔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네, 어렸을 때는 저도 좀 순수했습니다. 로라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냥 믿어도 됩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 믿어도 될 겁니다. 네네.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냥 다니다 보면 불쌍한 것도 많고 또 원칙이 중요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냥 다 지나치고 돈 꺼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꺼줬어요. 사실 저 진짜 착했거든요. 네네. 순수했어요. 정말. 순수하면 박순수라고 그러는데. 돈 좀 꺼주세요. 근데 요즘은 돈이 없기도 하지만 절대 안 꺼주죠. 왜냐하면 몇 번 사기 당해봤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맞아요. 세상이 만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서. 네, 그러네요. 영화를 봐도 사실 이제는 많이 예전하고 틀리죠. 맞아요. 제가 네. 저희 딸이랑 이렇게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저희 딸은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돼서 정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만큼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하고 봐도 남편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건 왜일까요? 그렇군요. 네. 점점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요 무디어져 간다. 그러니까 내 일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없는데 우리가 셰리던처럼 변해간다. 이기적이 되어간다. 이런 이야기에 다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입니다. 사실은 얄밉지만 진상이지만. 네,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해서.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뭐 이웃 말고 가까이서는 뭐 남편 무시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세리던 부인과 너무 닮지 않았나. 남편 좀 삐져갖고 들어가면 저러다 말겠지.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이 소설이 우리의 순수를 좀 찾아주는 반전이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정말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죽음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죽음을 넣으면 얼마든지 달라지는 그런 대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파티하고 그 부분만 볼 때 하고 이 스콧의 죽음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든 파티나 음식 바구니, 레이스 달린 옷 따위는 지금 그에겐 아무 상관도 없다. 그는 이런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아주 먼 세상에 가 있는 것이다. 이 산에야말로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들이 왁자하게 웃고 있는 동안,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골목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행복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좋아. 잠든 얼굴은 말하고 있었다. 인생이란 로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오빠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던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네. 마지막 장면인데요. 지금 드디어 로라가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야? 이제 어린 소녀에게서 이제 인생이란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뭐 파티를 했든 뭘 했든 지금 오늘 그 로라가 본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파티 속에서의 행복만 보다가 잠들어 있는 그 스콧의 행복을 보면서 그 평안한 얼굴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야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사예요. 그죠? 정말 반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화려한 파티를 즐겨도 순간적인 기쁨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잠든 얼굴이 평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로라가 인생을 굉장히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화려한 그 모습보다 마부의 인생이 좀 더 값 있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파티의 화려함만 생각하다가 이런 힘든 삶을 끝내고 누워있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작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는 마부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그 두 줄에 다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부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지만 그 아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못 살았죠. 못 살고 굉장히 어렵고 많은 아이들. 그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행했을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장례식 풍경을 보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픔을 함께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다 벗어낸 우리 스콧은 또 굉장히 평안하게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알 수도 있다고 하죠. 네, 장례식을 보면서 그렇죠. 삶을 맞아요. 안다라는 말을 네네. 할 정도로 네. 모든 사람이 슬퍼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스콧은 자기의 일을 다 끝내고 이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파티에서 볼 수 없는 행복이죠. 또 다른 그렇죠. 행복이죠. 네, 맞아요. 네. 행복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마부가 그 세리돈 부인이나 로라보다 더 행복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이가 6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이 슬퍼했던 거 보면 이 스콧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장례식에 슬퍼해 줄 수 있는 거 참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복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서로 이렇게 마음이 흐르고 연결되어 있고. 네. 네, 뭐 셰리던 부인이 그렇게 부럽진 않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서. 전혀 네, 조금 안 부럽죠. 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연예인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잖아요. 정말 그렇죠. 행복하지 않구나. 근데 그 셰리던 부인도 사실은 행복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예, 근데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이게 딸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 없는데 이게 마부가 오히려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생각이 좀 이렇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마지막 장면에 그 미안해요 하잖아요. 네. 미안해요 하면서 그 어떤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적. 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네. 여기가 이제 예뻐 보이고 잘 살고 막 파티하고 풍악을 올리고 이래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 않구나. 이분의 이 잠든 얼굴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이걸 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로라는 엄청 너무나 슬픈 일,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로라에겐 충격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스콧의 얼굴을 보면서 그 평온함, 이게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한두 줄로 마부의 인생과 그 세리던 가의 인생을 너무 잘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든 파티, 음악, 많은 꽃들, 화려한 드레스 이런 것들이 그건 화려하지만 이 로라는 절대 미소를 지을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질직감에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이 스콧의 얼굴은 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고통 다 무시하면서 행복하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려는 이런 파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있지만 절대 그런 행복과 다른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행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도 이렇게 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작가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이제 마부가 피곤했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쉴 수 있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인생에 죽음을 넣어야 이야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사실은 이렇게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을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불공평하죠. 보이는데 그 마부의 얼굴을 통해서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그게 다는 아니다. 예, 다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울타리 하나를 사이로 두고 굉장히 그 부유한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살아있는 기간만을 우리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죠. 도대체 뭘 잘못해서 여기 태어나고 여기 태어나고 뭐 잘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셰리던이 뭘 잘한 건 아닌데 이제 거기까지만 보면 너무 불공평한데 지금 스콧의 잠든 모습 그걸 보면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럼 인생은 죽음까지 넣어야만 설명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사실 인생 그러면요 막 그 즐겁고 행복하고 보여주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어떤 인생을 죽음까지 넣어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넣었을 때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방향도 좀 달라지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죽음까지 넣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세리던 부인 같은 삶을 그래도 화려하고 그래도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진짜 마부의 그 삶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마부의 죽음이 있어야 이 삶이 설명이 된다. 네, 그러네요. 죽음 앞에 미소를 짓는 사람. 행복한
진짜 죽음 앞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 진짜 인생 성공한 거고 제대로 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삶의 시각이 죽음의 시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화려함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우리 인생에서 그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데, 여기까지 본다면 사실 우리 그 마부가 얻은 것도 인생에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6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다 두고 가는 거니까. 맞아요. 가난하게 살든지 화려하게 살든지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죽음 앞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쉐리던의 삶이 결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아름답겠죠. 엄청 많은 백합 속에 쌓여있는 쉐리던. 그런데 파티가 끝나고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쉐리던도 그래도 좀 인생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건데. 그런데 그쵸? 이거 너무 안타깝게 끝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쉐리던처럼 그 화려하기를 원하고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질주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게 인생인데 죽을 때 이 마부처럼 미소를 짓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죽음까지 이렇게 넣어서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의 이렇게 방향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라가 마지막에 흐느끼면서 인생이란 하면서 점점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여기서 지금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제 화려한 것도 좋지만 또 뭐 그 백합도 좋지만 파티도 좋지만 그 진짜 인생이란 뭘까? 저 스콧의 미소를 보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죽음을 넣어서 생각을 하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아니 저는 만약에 그 차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이 쉐리던 부인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있을 때 아무것도 슬퍼하고 그러면 이 음식이라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죽음을 갖다가 여기에 쉐리던 부인에게 넣어도 뭔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쉐리던 부인은 그렇게 전혀 남의 마음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그런 행복을 못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또 이게 또 저의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참 정말 발견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로라가 그 마부의 죽음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로라는 죽은 사람이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틀렸다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사실은 파티보다 그 마부를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본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 그 작가가 왜 이렇게 죽음을 아름답게 그렸을까요? 이게 또 상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뭔가 모르는 세계로 가는 것 같고 이제 두려울 텐데 이제 아름답게 그렸어요. 작가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실패가 많았죠. 실패가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지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걸 죽음으로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또 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정말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게 짧은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아 있을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다 보니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작가의 마음도 많이 느껴졌고요.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반전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이것을 넣어서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리던 부인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한 번쯤은 내가 죽었을 때 정말 평안한 미소를 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리던 부인처럼 살면 나중에 얼굴을 다 잔뜩 찌푸리고 막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 거 네, 아닐까요? 아무도 안 오면 네, 안 되죠. 네,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방향을 될까? 좀 달리 살아야겠다. 정말 죽음 앞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네요. 네. 정말 아주 명언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저는 그 세리던 부인처럼 인생을 좀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좀 네네. 멋지게 남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고. 예.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서 죽음까지 인생을 조금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인생은 사실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네. 그 마지막에 그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네. 인생 전체를 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인생이 좀 우리 확장되게 볼 수 네. 있는 네. 죽음까지 넣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 우리 철든 것 같아요 오늘. 네, 로라를 통해서 우리 순수한 마음도 좀 되짚어보게 됐고요. 네. 네, 인생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책 가져와서 저희 인생 돌아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 어떤 걸까요? 인생에 죽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죽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기적처럼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인생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요. 깊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죽음까지 넣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